예, 계속해서 리베이스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베이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세에 있는 기능이죠. 이제 보통 머지 커맨드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지랑 비교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베이스가 진짜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 결국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황 설정을 그냥 그 로컬 브랜치에 여러 개가 있을 때 거기서 뭔가 머지나 리베이스 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 어, 이제 다 같이 이제 협업을 할 때 벌어지는 상황 설정을 두고 한번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피셜한 프로젝트를 Node.js라고 보죠. 그러면 그 Node.js를 기준으로 이제 협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크를 먼저 떠야겠죠, 당연히. 포크를 떠서 내 아이디 밑에 이제 노드라는 프로젝트가 새로 생긴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GitHub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커밋이 3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3개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3개죠. 그쵸? 그 다음에 클론을 해요. 클론을 한다는 거는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있던 그 이제 내용을 로컬로 이제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히스토리랑 함께. 그래서 또 동일하게 3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작업을 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커밋까지를 이제 베이스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위에다가 내가 뭔가 작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남의 프로젝트에다가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플리캐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B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올려요. 그러니까 푸시를 하죠. 그 다음에 플리캐스트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하죠. 그 다음에 머지가 딱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분명히 위에다가 커밋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 쪽에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뭐 먼저 푸시를 하고 먼저 커밋을 하고 뭐 퇴근한다던가 막 그래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충돌 나고 이런 거를 이제 또 정리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먼저 뭐 푸시를 한다던가 막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충돌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리베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내가 했던 커밋을 잠깐 임시 저장을 해두고 나서 이 새로웠던 내용과 함께 이 베이스를 갱신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올릴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 세 개 대신에 요 5개로 요것만 딱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 2개의 커밋은 가장 최상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뤄준 게 이제 리베이스인 거죠. 예. 그래서 리베이스 작업을 할 때는 일단은 최신 커밋 내용을 일단 먼저 가져와야 돼요. 이 갱신 필요하고 이제 패치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이 왜 풀 명령 안 쓰고 패치 명령 쓰냐? 이제 풀 명령이든 패치 명령이든 일단 최신 커밋을 가져오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풀 명령을 쓰게 되면은 현재 브랜치에다가 이제 머지까지 동반을 합니다. 근데 패치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현재 브랜치에다가 바로 머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점깃에다가 일단은 따로 저장을 해놔요. 따로 저장을 해놔서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브랜치에다가 바로 그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은 협업하다 보면은 내가 푸시하려고 했는데 막 풀 받으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막 오류 메시지 뜨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계속 풀 받고 이러면은 쓸데없는 머지 컴이 생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패치를 하고 나서 뭔가 정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 리베이스라든 뭐지라든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깔끔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패치를 통해서 최신의 커밋을 가져오고 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리베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리베이스를 하면 일단 무조건 리와인딩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감기가 동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시작한 베이스로부터의 그 커밋들을 잠깐 되감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커밋을 올리는 거죠.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감아놨던 걸 다시 풀어 헤치는 이런 작업까지가 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작업을 잠깐 감아두고 그다음 베이스를 갱신했어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가 갱신되고 그 다음에 내 걸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여기다가 푸시하고 여기가 바로 플리캐스트 했을 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5번 위에다가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죠. 물론 이렇게 감았다가 다시 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로컬에서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올라왔던 4커밋하고 5커밋이 이 커밋 AB하고 뭔가 충돌이 되고 뭔가 그 섞여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뭐 같은 파일을 수정했다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은 이제 그 로컬 안에서 따로 정리를 하고 정리가 끝나면 이제 어차피 깔끔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깔끔하게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바로 올라가면 여기서 충돌 없이 머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플리캐스트 보냈을 때 그 커밋이 내가 만든 커밋이 사실 2개 정도인데 뭐 플리캐스트로 보냈더니 커밋이 뭐 5개, 6개, 막 7개, 막 많게는 막 몇십 개까지도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제 리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가 제대로 갱신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플리캐스트 할 때는 일단 컴페어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차이점만 그 커밋을 제출하는 건데 그 차이점이 제대로 트래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베이스가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그 플리캐스트 보낸 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리베이스를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도 코멘트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베이스가 갱신되는 부분, 이 베이스, 내가 작업을 시작한 베이스만 따로 딱 갱신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제가 가정을 커밋을 2개로 했지만 이 커밋의 그 개수가 만약에 뭐 10개, 15개로 세트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다 지웠다가 뭐 새로 뭐 포크하고 새로 뭐 클론하고 막 이러면서 새롭게 이걸 다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커밋 하나하나는 결국에 변화분인데 그 변화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커밋을 또 새롭게 생성해서 올린다는 거는 참 그 좀 이제 낭비되는 어떤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능률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베이스 작업을 해줘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으로도 잠깐 알아보겠지만 요 리와인드, 그러니까 감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리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내가 작업을 시작한 곳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감지만 이제 리베이스 마이너스 I, 그러니까 그 대시 인터랙티브라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감을지도 선택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커밋을 만약에 수정한다고 하면 보통 어멘드를 통해서 이제 커밋을 수정하곤 하는데 그러면은 최상위에 있는 커밋밖에 수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최상위에 있는 커밋 밖에 수정을 못 하는데 그럼 중간에 있는 커밋을 수정 어떻게 하냐? 리베이스 대시 i를 통해서 그 감게 되면은 여기까지 감았어요. 그러면은 최신 커밋이 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스택 포인터가 바뀌듯이 최신 커밋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신 커밋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멘드로 중간에 있는 커밋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실습 예제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이거는 잠깐 끄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UF 트레이스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사실 이 패치를 했을 때 별 반응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제가 같이 말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클론을 받게 되면은 일단 UF 트레이스 프로젝트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뭔가를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그 UF 트레이스 오피셜한 프로젝트에는 누군가가 또 커밋을 했을 겁니다. 뭔가 작업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 함께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에 커밋을 쌓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패치를 땡기게 되면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같이 가져오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내용에다가 리베이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또 동일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클론을 받았던 당시는 이 상황이 되는 거고, 내가 뭔가를 작업한 이후에 새로운 커밋이 생겼다면 그때 패치를 땡겨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리베이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작업까지가 지금 여기에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명령을 쳐보게 되면은 현재 브랜치가 지금 마스터로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브랜치로 바꿨다.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업스트림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어. 그러면 패치를 통해서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긴 리베이스 업스트림 마스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 리와인딩 뭐 이런 문구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베이스가 바뀌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그 이제 내가 했던 커밋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올리는 작업까지가 완수된 거를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베이스를 할 수 있고요. 리베이스 마이너스 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커밋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커밋입니다. 이 커밋. 그러면은 이 커밋에 대해서 수정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어멘드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커밋 메시지만 간단하게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면, 자, 커밋 메시지가 이렇게 수정된 거 보이십니까? 그쵸?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쓸데없는 내용을 다 지우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git show 했을 때 지금 이제 깔끔하게 다시 됐죠. 그러면 어멘드는 항상 가장 최상위에 있는 커밋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커밋은 어떻게 수정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를 만약에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수정하냐는 거죠. 하다못해서 커밋 메시지라도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리베이스 -i를 걸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커밋을 수정하고 싶어요. 이 커밋이죠. 이 커밋 맞나요? 예. 뭐 어쨌든 어떤 거가 되든 상관은 없으니까 이거를 수정한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에딧을 걸고 하면은 가장 최상위 커밋이 이걸로 바뀌어요. 가장 최상위 커밋이. 그러면은 가장 최상위 커밋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제 커밋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수정을 해요. 그럼 커밋 메시지라도 수정을 했죠. 근데 그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수정을 했어요. 뭔가 수정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스테이터스를 봤을 때 지금 리베이스 도중이잖아요. 근데 이때 리베이스를 이렇게 컨티뉴를 통해서 풀어 헤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감았던 거가 다 풀어지고 지금 다시 원래 현재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 리베이스 마이너스 i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되감기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더 많이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한 10개쯤 해가지고 한 이쯤의 수정, 이쯤의 수정, 뭐 이쯤의 수정 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보통 이제 플리캐스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리뷰를 받다 보면은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커밋을 10개를 뭉쳐가지고 보냈다. 그러면은 리뷰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번 커밋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수정을 해라. 근데 2번 커밋은 너무 크니까 3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뭐 8번째 있던 커밋의 내용은 그냥 없애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커밋 단위로 뭔가 리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막 중간에 있는 커밋은 가만히 냅두고 뭐 요것만 바꾸고 막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 리베이스 마이너스 i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커밋을 다시 다 지우고 나서 새롭게 뭐 만든다던가 막 이런 굉장히 노가다성이 짙은 어떤 작업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어,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렇게 리베이스 대시 i 인터랙티브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를 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가 여기고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나서 컨티뉴로 풀면 아까 전에 했던 데까지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데까지만 또 풀려요. 또 풀리고 그 다음에 또 풀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풀면 이제 successfully라고 하면서 이제 리베이스가 끝났다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 하면은 내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총 3개를 걸었으니까 그 감았던 걸 풀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이걸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게 2개만 감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감을지를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연속적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고 하고 나서 이제 풀고 약간 이런 바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커밋 세트가 있을 때 이제 뭔가 수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뭐냐 감았던 걸 다시 풀어헤치고 이럴 때는 이제 리베이스 컨티뉴를 통해서 풀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리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고급 기능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필수 기능이고요. 리베이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Git과 GitHub을 통해서 협업을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 그리고 리베이스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Git과 관련된 어떤 트러블 슈팅을 한다? 사실 조금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기능이고 필수 기능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드나 커밋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터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한 번에 이거 리베이스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베이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했다면 사실 그 깃에 대해서 다루는 능력치가 거의 뭐 프로페셔널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커밋이 쌓여지고 그 커밋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야지 그 리베이스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그 오픈소스 리딩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픈소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제 뭐 리베이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뭐 이것저것 어떻게 플리켓을 보내는지 하면서 초기 진입 장벽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뭔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큰 작업들을 할 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성장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어떤 개발자인데, 저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소스 리딩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떤 팁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